네, 이번 코너는요.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거나 아니면 뭐 입법 발의가 됐다던가 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법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요, 정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제가 되고 있는 검사 파견 제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요, 최초로, 저희 방송 최초로 이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신 국민의당 이용주 국회의원님하고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 및 법무부의 검사 파견 제한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대표 발의를 하신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는 법안은 예전에 196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도정신 검사를 청와대 차출해서 근무한 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문제점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파견되는 검사가 검찰에 전달해서 직접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1997년도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이유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검사로서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를 하고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청와대 검사 파견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주요 보직들을 검사들이 독점적으로 맡고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과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의 파견을 제한하는 것을 공약으로 했고 이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독 경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번 안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네. 검찰 수사의 어떤 부당한 압박, 청와대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고자 발의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앞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이제 청와대에 검사들이 파견을 나갈 이유는 검찰이 청와대 갔다 다시금 검찰을 복귀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 파견을 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검사로 돌아올 수 없는 청와대와 검찰이 인맥 상통하게 하는 그런 길이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검찰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위원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민들 위해서 또 좋은 입법 발의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여수갑 이용주 의원님하고 지금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피커폰으로 받다 보니까 아마 소리가 굉장히 작아서 이게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TV에서 볼 때처럼 이렇게 좀 크게 들리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마 방송에는 이게 잘 나갈 것 같은데요. 법률방송 썬데이로를 시청해 주시면 거기에 뭐라고 하셨는지 좀 정확히 나오실 건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검사가 청와대로 파견이 나간다는 거, 검찰 출신이 변호사를 하다가 다시 청와대로 갔다 다시 검찰로 가는 이렇게 막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니까 청와대가 어떤 법무부 물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검찰총장인지 이런 거 다 임명은 하지만 어떤 수사나 이런 데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연결고리들을 좀 끊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러면 검사 파견 제도라 금지법이라고 하면 검사분들이 다른 데로 지금 파견을 가서 일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냐면은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이다라고 하면은 검사 중에서 일로 파견을 보내요. 그럼 민정수석은 검사분들이 지금 검사가 청와대 아니잖아요. 민정수석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가면 검사 옷 벗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민정수석을 하고 나서 다시 검찰로 복귀를 하는 거지. 그게 가능합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유엔에도 파견 검사로 나가고요. 국정원에도 파견을 나가요. 검사분들이. 그리고 뭐 재밌는 얘기지만 잘 나가시는 검사님일수록요. 네. 수사를 많이 안 해요. 다 그런데 파견 나가 계세요. 좋은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 파견 나가 뭐 하시는 거예요? 파견 나가서요. 외교도 하시고요. 정치도 하시고 뭐 정치요? 이것저것 많이 검사분들이 하시죠. 예. 보면은 저도 예전에 유엔 가보니까 유엔에 파견 나간 검사님 계시더라고요. 대단히 네. 잘 나가는 검사님이라고 하셨어요. 예, 대단히. 자, 그런 하여튼 곳에 파견을 나가면 지금 잘 뭐 나가는 조금 전에 거군요. 그 변호사님 네. 통화했던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게 이제 원래는 법이 이름이 검찰청법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일명 검사 파견 제한법이다 네. 이제 이런 건데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검찰청법에 의해서는 검사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가려면 검사를 옷 벗고 나가는 거야. 그렇죠. 사표 쓰고 예, 사표 쓰고. 사직하고 나가요. 네. 그러고 거기 근무하다가 다시 검사로 또 복귀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건 뭐냐면 이제는 검사가 되기 전에 네. 검사였다가 다시 거기 가려면 옷을 벗고 가고 네. 다시 복귀하려면 몇 그- 년이 지나야 된다. 그렇지 이제 그런 예. 것들을 발의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예. 2년이 지난 2년 이내는 다시 검사로 임용이 금지된다. 네. 이런 것들을 이용주 의원이 예. 발의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다시 글로 가게 되잖아요. 청와대 민정수석 뭐 한 3년 하다가 그렇죠.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2년 남았는데 글로 다시 간단 말이에요. 레임덕 방지하기 위해서도 가고 뭐 표적수하게도 가고 뭐 하겠죠. 다 이용을 하면 없겠지. 왜 땡겨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왜 1967년에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거 왜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제도의 악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최근에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도 벌어졌지만 진경준 같은 사람 검사장 그 세울 때 왜 그거 검증 못했느냐 넥슨 주식 그냥 거짓말하는 거 괜찮아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 부패 고리를 자르고자 검찰청법을 뭔가 개정을 하는 거예요. 검사 정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검사 정원법. 네. 거기에 검사가 몇 명이냐? 2,292명이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데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2,112명. 검사만. 검사가. 네. 예. 그러면 지금 법무부라든가 다른 네.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검사가 180명. 그러네. 그래서 이용주 의원이 너무 많다는 거야. 파견 네. 검사가. 네. 맞네요. 180명씩. 검사가 겸할 수 있잖아요. 네. 겸직할 수 있잖아. 네. 그런데 18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파견 나가 있는데 이것을 전 검사의 100분의 1로 축소하자. 네. 이런 걸 제안한 거예요. 이용주 의원이. 네. 그 이용주 의원도 이제 부장검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다 검사 보니까 출신이었고, 네. 자기가 검사도 해봤고 부장검사도 해봤고 이게 어떤 시녀 역할, 한여 역할 하는 게 있거든 이게. 예. 그래서 아마 강력하게 그걸 끊고자. 네. 네. 좀 그런 아. 어떤 검사의 권한을 좀 줄이자. 네. 이런 거죠. 원래 검사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말은 검사는 그런데 지금. 정치의 중립성을 둬야 된다는 거죠. 네. 응. 검사들이 지금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2,000 몇 명이었죠? 2292 명. 2,292명이 검사의 정원이랍니다. 전국에 2,292명의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2,112명만 지금 검찰청에 근무하고. 검찰청에 검사로서 근무를 하고 180명이 다 파견 검사로 겸직을 하고 법무부나 있다고 해요. 소속기관에. 네, 소속 기관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검사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법안. 그리고 그렇게 한번 파견이 되면 최소한 2년 동안은 다시 검사의 보직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그래서 어떤 그런 연결고리 같은 것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끊겠다라고 하는 법안이 개정됐다라고 하는데요. 대표 발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이 나온 것이지 개정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렇죠. 개정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아는 발의만 된 부분인데 거죠 지금은. 예,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발의가 됐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도 뭐 시사상식으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법조계에 상당히 만연한 비리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도록 뭔가 법안을 내신 걸로는 보여요. 이게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기대를 해봐야 되지만 필요한 입법 발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